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북위에 이제 에서 공인된 도교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요거 이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 이제, 부연 설명하면, 여기 보면 이제 북위 같은 경우에는 태무제 때, 그 당시 도교를 공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태무제는 이제 이런 도교를 공인한 목적은 뭐냐면, 종교의 유교를 가지고는 자신의 어떤 권위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도교를 이제 공인해 주심으로써 그걸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죠. 그 과정을 보면 국연지와 최후가 적극적 권유들에서 이걸 의견을 수용을 했고요. 그때 이제 평성에 천사 도장을 설치를 해서 천사가 보낸 부적을 인술하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도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조직을 유지하려면 어떤 계율 같은 거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국염집이 신법을 이제 만들었어. 그래서 악장을 통해서 개를 안기하도록 했죠. 쉽게.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에 신법의 의미 예전에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성의 뭐 천사 도장이라든지 신법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그 독일 교단을 그 당시에 신천사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천사도는 어떤 교단이냐면 이걸 보려면 도교의 발전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도교는 이제 노장사상과 학문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후한 말기 때 태평도와 오두미도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 신천사도는 이 오두미도 계열이에요. 나중에 이제 오두미도가 천사도로 이름을 바뀐 다음에 그게 이제 신천사도와 남천사도 그렇게 해갖고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원래 원조는 남천사도예요. 이 남조에 있었던 건데 이걸 이제 국염진이 와가지고 하북 지역에 신천사도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 신천사도가 이제 나중에 국교화되죠. 태무제위에서. 그리고 이따가 당송 시대 때는 이 남천사도와 신천사도가 통합이 되죠. 보통 역사학자들은 신천사도를 계기로 해갖고 도교 교단이 체계화됐다, 성립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태무제가 이제 도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그 결과를 보면 태평진군이라고 해서 도교식 면허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지기한제들은 도단에 가서 도사에게 부적을 받는 그 의례를 이제 하게 되고요.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보면 이제 취임하기 전에 성경책에 성경에 이제 손을 놓고 맹세를 하잖아요. 자, 이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도교가 국교화되면서 불교가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북위부터 해서 당나 때까지 되게 불교가 탄압받는 정치권으로 탄압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4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이걸 산무일종의 법난이라고 해요. 산무는 이제 3명의 황제, 그다음에 일종은 1명의 종을 쓰는 모를 쓰는 황제에서 탄압받았다 해서 산무일종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산무에 속하는 사람들은 북위에 태무제가 있고 그다음 뒤에 있지만 이제 북주의 무제, 그다음에 당나의 무종 이런 사람들이고요. 세종에 속하는 사람은 일종에 속한 건 이제 호주의 세종이죠. 자, 하여튼 나중에 이제 이 태무제 때 불교 탄압 정책은 문성제 때 다시 폐지되고 불교가 부흥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불교 교단은 북위 황제의 권위를 교위로서 원조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그래서 이제 왕주불 사상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국가를 보호하는 국가 어떤 불교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불교의 모습을 전환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위 때는 전반적으로 불교를 중요시 여기지만 작가의 태무제 때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당송시대 때 천사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 이걸 좀 더 부연사 설명하면 이제 송나라 때는 금나라 때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도교가 유교와 불교를 또 받아들여. 그래갖고 상교 합일의 어떤 입각에서 신도교가 형성되는데 이 신도교의 여러 파 중에 대표적인 파가 전진도예요. 예, 구척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무역지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서 체계되는 신도교가 있어요. 신도교는 종전에 이제 구도교와 달리
구도교는 좀 주술적인 경향이 강했거든요. 근데 신도교는 교리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있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가에 들어갈 책의 명칭을 쓰고 기획의 정치적 의도를 쓰시오. 자, 동지의 간홍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도교와 관련된 책이 포박자라는 책이 있어요. 자, 포박자를 지어서 도교 발전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갖고 그 당시 국염지가 그 당시 최후와 함께 태무제에게 이제 도교를 국교화해달라 요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 또 태무제는 도교를 국교화시켰죠. 그래서 도교가 북위에 국교화됐는데 그러면 태무제가 왜 북위 저기 태무제가 국교를 왜 시켰냐 도교를 그것은 이제 이민족의 출신이었던 북위 정권이 한민족의 유교 이념을 청정서를 가지고 중국을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교 자체가 하위 사상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청년을 빌려서 중국 통치의 정당성을 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에도 막고 말기 때 정치 상황과 관련된 글이다. 그 당시 기획 개항 종황양 이파가 등장한 그 정치적 배경을 써보고 니은과 디귿을 제하는 인물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계기가 됐던 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미일 통상 조약을 때 그 당시 이제 에도 막부가 청왕에게 그걸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허락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에도 막부의 의도는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봤는데 의외로 이제 그다 고다이고 청왕이었는데 이걸 거부를 해버린 거야.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부가 청왕이 거부했는데 불구하고 이 미일수호 통상 조약을 이제 체결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걸 지켜봤던 그 당시 종황 양이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아무리 청왕이 권한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도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막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요. 결국에 막부하고 종황 양파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요. 결국에 이것이 이제 이 나우스크라는 대노에 의해서 안세의 대옥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막부가 종황 양이 세력들을 잡아서 대규모 숙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숙청된 사람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 요시다 소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후에 이제 일본 근대 사상의 어떤 바탕이 되고 뭐 군국주의의 어떤 기반이 됐던 사람인데 이 요시다 소인을 이제 무참하게 죽였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냐면 종황 양세력들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나우스케도 이제 그때 암살당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요시다 소인의 제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토 시노부미야. 그래서 이토 시노부미가 자기 스승이었던 요시다 소인의 어떤 그 시체를 찾으러 갔더니 거기 목이 다 잘리고 팔다리가 잘 잘린 참혹한 시체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부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무합책 운동을 통해 잠깐 막부 운동이 추출됐다가 중춘됐다가 조슈의 이제 반막부 정권이 성립되면서 그 전에 사이가 좀 나빴던 사스마와 조슈 간에 동맹이 성립돼요. 샤츠 동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반막부 운동이 다시 이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부는 조슈병과 한번 싸우다가 깨지게 되죠. 그 계기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이제 꼼수를 벌이게 되는데 그게 하나가 대정봉환이에요. 대정봉환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한, 막부의 권한을 그 당시 메이지 정권, 메이지 황제죠. 메이지 어린 황제 뭐냐면 권력을 양위시켜 주겠다. 그리고 메이지가 이제 어리니까 자기가 이제 막부와 뒤에서 서서 정치를 하겠다는 꼼수로서 이제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반막부 세력들은 반대를 하게 되죠.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냐면 막부는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보면 개항 후에 종황 양이파가 등장한 정치적 배경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막부의 통상조약에 대해서 청왕의 거부와 이를 무시한 막부의 결정을 계기로 해서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스마 조슈 동맹과 대종봉황을 계획했던 사람은
사가변의 사카모토 로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사카모토 로마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자, 일단은 이제 역사 교육의 목적 중에 이제 뭐냐, 가치를 강조된 거죠. 예. 그래서 역사 교육 목적 같은 경우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역사 교육을 배워야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얘들이 파란 책이라는 녹색 책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가는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치죠. 그래갖고, 한국 운동체 열사는 이제 박은식이 썼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통해서 뭘 강조해? 혼을 강조해. 혼. 그래서 혼을 통해서 민족 단합을 깨달으려고 했죠. 민족 공동체의 역사의식을 되게 강조했고, 이 녹색책에서는 유산의 전승의 역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자치통감은 이제, 옛 것을 통해서 오늘날 군주가 그 뭐냐면 정치에, 그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치통감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건 교훈의 가치로서 역사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가의 역사 교육의 가치의 문제점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그 민족 공동체 의식에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너무 이제 정신사관, 정신을 너무 강조하고 관념적 역사를 강조할 수 있고요. 사회 변동이나 이런 원동력을 파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지만 이제 그 답안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유용성이가 문제점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자, 뭐 유용성 같은 경우에는 교훈의 가치를 역사에 강조하면서 역사를 배워서 인류의 집단적 경험을 활용해서 현재를 반성하고 현재나 미래의 활동과 생활의 도움을 크게 형성해 주고요.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역사 사건의 특징은 개별적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도 있지만 똑같은 사건이 대표지 않는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 불러드리긴 힘드니까 참고를 답안지 참고를 해주시고 대개 이제 녹색책과 파란책을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나의 이제 가치에 대한 제기한 문제점 염두에 두고 재반론을 제시해 보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 활동이나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교훈적 가치라는 거는 선악의 가치는 되게 이제 그 뭐냐면 상당히 그 개별적이고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하기가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발론도 그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요거는 답안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4는 다음 가에 들어갈 인물을 써보고 가의 인물이 병제 개혁 결과 일어난 공화국 말기의 정치 상황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노마 팽창 과정에서 노마 시민권의 역할을 말해보고 자, 아우구스투스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한 가지 말해보시오. 자, 아우구스투 시대 때 노마 군제는 기본적으로 공화정 말기에 누가 만든 지원병제죠? 그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마리우스죠. 그래서 종전에 진병제를 이제 대신에 모병제 같은 지원병제를 실시를 했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마리우스가 이제 그 당시 진병 대신에 모병제를 실시하면서 군인들에게 이제 돈도 주고 퇴직 후에 일종의 연금과 비슷한 토지도 나눠주고 하니까 군인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마리우스 말을 듣겠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장군들이나 대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병을 양성해. 그러니까 말은 공병이지만 실제 사병이죠. 그래서 그 사병들을 이제 융성을 하고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면 그것을 이끌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을 하죠. 군대가 정치에 개입을 하게 돼. 여러 가지 폐단을 낳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삼두 정치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상황에서 하면 유력한 장군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장군에 대한 충성이 강한 사병화된 군대를 이끌고 정치에 개입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노마 팽창 과정에서 이 노마 시민권의 역할을 이제 받아보고 아우구스투스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노마 시민권 부분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노마 시민과 역할을 이제 넣어갈 수 있는데 일단 조그만 도시국가 노마가 새로운 피를 수요를 받아서 노마 자체를 확대하는데 그게 했고 그다음 식민시를 건설이죠. 예, 오탄데 그리고 자치권 수반하는데 동맹관계 형성 등 방법으로 정복과 피정복에 오는 대립과 해소하면서 이탈리아 전체 학관 지배권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다음 군대를 유지한 재정적 기반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왜냐면 군대는 일단은 군대라는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재정적 기반이 되게 중요해. 그 군장병의 봉급과 연금제를 위해서 만든 군사 금고나 황제 개인 재산을 관련 그 황제소득 금고를 이용해가지고 군대를 유지하는데 재정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을 문제 보죠. 자, 5번은 군역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료 A와는 가에 들어갈 책을 쓰고, 그리고 기획의 조치 중에 자료 B와 관련된 사료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써보시오. 그리고 군역법 이전에 니은 계층이 어떻게 군역을 면제받았는지 써보고, 군역법 실시 이후에도 군역의 폐단이 계속 남았던 이유를 한 가지 써보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영조가 군역법을 하기 전에 양역의 종류와 양인의 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데 그게 양역실총이에요. 심포샘에도 나와있죠.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대 양을 일종의 지역별 총액제를 이제 실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 바탕으로 양인 한 명당 1년에 1피씩 내도록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 국가가 이제 그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치로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니은과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 기억 조치들 중에 자유 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들은 문관도 아니고 무관도 아니며 양관도 아니고 상민들도 아니며 농사 짓는 사람 있고 장사하는 사람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딱 보면 여기 뒤에 이제 아이고 이게 중복돼 있네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양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역 면제는 안 되죠. 근데 실제 군역을 면제받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선무군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 그 대신에 한 포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 군역의 의무를 짊어지게 하자.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혁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과 비역과 관련된 것은 이제 상위 양층에게 보통 한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선무군반포를 주고 포일풀을 면제받았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 전에 면제를 했느냐? 자, 이들은 이제 양인 신분이면서 경제를 바탕으로 수령이나 항리 등과 결탁을 해서 항촌에서 사대부로서 행사하고 군역을 피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군역법 실시 이후에 군역의 폐단이 없어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폐단이 남아 있어요. 일단은 국가는 군역법을 시행하기 전에 재정 수입을 감안한 양인수를 미리 늘려 잡았는데 양육실총에 양역 그 양역실총에 그 기록을 했죠. 지주들은 잡았고 지주들은 자신이 부담할 또 별작을 소장인에 전가를 했고요. 그다음 국가의 재원을 빼앗긴 지방가처럼 또 무명잡사를 통해 신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다. 예. 자, 이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드리고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본 강의 안 듣고 그냥 모의고사를 다운받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그냥 강의만 쭉 듣고는 뭐 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 뭐 부실하다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 강의 시간 다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그 모의고사 지금 문제 풀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 못 해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해요, 제가요. 네. 기본 그 모의고사 시간 때. 그래서 뭐 학원 강의는 뭐 처음부터 기본 강의부터 심화 강의까지 학원에 가갖고 직접 들어가면서 풀세트 다 듣고
요게 뭐 모의고사가 좀 유명하다니까 북소형 모의고사만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거나 아니면 북소형 모의고사 이렇게 뭐 다운받고 좀 몇몇 분은 강의 듣는데 그런 분들 뒤에서 뭐 강의가 부실하다니 뭐 엉터리다든지 그냥 막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카페 학원 강사 듣는 분들 뭐 듣든 말든 뭐 상관없고 자기 본인의 선택의 자유인데 자료 받아갔으면 그냥 고마운 줄 알고 이렇게 받아가고 그 남을 따지려면 남의 문제점을 따지려면 뭔가 본 강의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들만 필요하고만 이렇게 다운받고 막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 예. 좀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뭐 돈 받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내서 가르치는데 거기 뭐 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일단 뭐 거기 무슨 카페 가봤더니 막 뒤에 가서 뭐 이렇게 욕을 많이 해? 기가 막혀가지고 네. 참 하여튼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분들에게 좀 약간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하려고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예, 변호사하고 지금 상의 좀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찾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놓고는 이제 카페 들어가지고는 뭐 자기들이 어 뭔가 여기에서 돈 받고 뭘 하는 것처럼 고객 행사를 하고 문자를 받고 항의를 하고 막 그런데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그분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진도 나가죠. 예. 6번을 이제 볼게요. 6번. 자, 6번을 보면 가는 중국의 언어 혁명단체 강령 내용이다. 가단체가 구성한 혁명단체를 써보고 그 다음에 기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와 니은을 통해서 통치된 나의 A를 들어갈 통치 시기를 말해보고 나 당시의 권력 구조의 특징을 디귿과 니은의 관계 속에서 두 주인에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가는 이제 그 언어단체 강령이라는 건 동맹이죠. 동맹회. 그래서 동맹회는 1905년에 조직이 됐죠.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구성된 세계 혁명단체를 보면 자, 요거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는데 동맹회 여러 혁명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흥중회, 하흥회, 강복회 그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기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직권을 평등화시킨다. 자, 여기 직권을 평등한 거는 땅을 똑같이 나눠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토지를 이제 뭐냐면 균분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직권이라는 것은 매도가 매수가의 차이를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국가가 가져서 공공의 목적에 사용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토지의 매도가와 매수사의 시세 차익을 개인이 갖지 않고 국가가 환수해서 빈부격차를 줄인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여기 가의 니은에 통치했던 나의 A를 들어간 통치 시기를 보시오. 그래서 이게 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훈정, 약법, 헌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약법이 통치한 시기는 이제 어떤 시기냐 하면요. 그 얘기를 잘못했는데 군정, 예, 훈정, 헌정이죠. 예. 그래서 군정은 군대가 통치하는 시기고요. 훈정은 약법에 의해서 통치된 시기예요. 예, 정식 그 법이 아니라 좀 간략한 그런 법에 의해서 통치된 헌법과 비슷한 하지만 정식 헌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헌법은 이제 헌정은 정식 헌법에 의해서 통치된 시기죠. 그래서 훈정 시간은 약간의 이제 가독이야. 민주주의 정치를 이제 곡보하기 전에 당의 지도 아래 가독이 시대를 훈정 통치라고 하죠. 이걸 잘 이용했던 사람이 나중에 장개석이죠. 그걸 독재 정치에 이용을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다음 가에 의해서 니은에 통치했던 나의 A 시기, 예, 나의 훈정 시기죠. 훈정 시기에 들어갈 시기를 말해보고요. 나의 당시의 권력 구조의 특징을 디귿과 니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두 주인에 쓰시오. 자, 그 당시 군정 시기 때의 훈정 시기를 진행에 따라서 중국 국민당이 이제 어떤 역사 사명이나 국가를 번영시키는 어떤 것에 이제 맞춰서 국민정부를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이당 치국이야. 이당 치국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국민정부는 이제 이게 나중에 훈정 시기에 그 반영되는데 그때 이제 기준으로 장개석의 훈정 정치를 바탕으로 얘기하면 국민정부는 국민당 중앙정치의 감독을 받아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같은 5권을 통제하게 됐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일당 독재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번을 문제 볼게요. 자, 7번은 다음 기획의 실시한 목적을 말해보고 이때 의정부를 처리했던 이들 무엇인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시기 때 니은과 같은 논의가 일어났던 정치적 배경을 써보고 이후에 니은이 가능했던 정치적 사건을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사연부의 이제 대상원이란 윤계건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어. 성적이 이제 막 그 18, 19살 때.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딜을 제시한 거죠. 예, 뭐냐면 윤계금이 종전에 했던 이런 그 훈구대식들이 정치를 했던 이걸 이제 타파하고 신정을 하는 대신에 그 당시 의정부 서사제도를 이제 다시 복구를 하자. 육주식기 대신에 자 이렇게 딜을 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종이 훈구 대신들의 어떤 정치는 이제 물러나라 이제 필요 없고 내가 성인이 있으니까 정치를 하겠다. 대신에 의정부 서사제도는 다시 복귀를 못 시킨다. 종전에 그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했던 대로 육조직계를 계속 이어받겠다. 요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조직계제 복소는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의 복소는 힘들겠다 이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성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도가 아니라 육조직계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종 때 중종 반정이 일어나잖아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신권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중종 10년에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신하들이 원했던 의정부 서사제를 이제 실시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기획의 실시한 목적, 그러니까 정부의 서사를 확보하고 상공 이하의 직위만 충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서사를 그러니까 그 의정부의 서사 제도를 확보하고 상공 이하의 직위만 충당하겠다. 자, 이거는 의정부 서사 제도를 폐지하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육조직계제를 왜 실시했냐? 이거는 세조가 강력한 전제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때 의정부에서 했던 건 뭐냐? 의정부에서 했던 것은 사형수에 대한 판결밖에 없어요. 재심.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의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복을 올려서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태종 때, 그 당시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기를 넘어갈 때, 그 당시 의정부 역할이 사형수 재심뿐만 아니라 사대문서가 하나 더 있었죠. 예, 근데 사대문서까지도 이제는 다 의정부 육주 넘기고 의정부는 사형수에 대한 판결만 이제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 때 니은과 같은 논의가 일어났던 정치적 배경은 그럼 의정부 서사를 복설하자, 부응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성종 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죠. 살림 세력들이야. 그래갖고 살림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의 이제 위해서 이제 그 의정부 서사제를 주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가능했던 이제 정치적 사건은 그 유명한 아까 말했죠. 중종 반정이죠. 자, 그 다음 8번을 보죠.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한나라 시대 때의 그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한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황실 재정하고 국가 재정이 전환 시대 때는 분리돼 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후한 시대 때 합쳐지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속하는 당시 세목을 각각 한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에 관련된 개혁 내용은 사료에 나와 있는 간청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의미를 민에 대한 지배 방식 측면에서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다음 사료는 전환시대 때 재정과 관련된 사료이다. 소부에서 징수된 것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 황실 재정에 속해요.
항실제정. 그다음 대산홍에서 징수하는 것은 어디에 이제 속하냐면 여기 항실제정이 아니라 요거는 그 국가제정에 속하죠. 국가제정. 그래서 이 전환 시기 때는 이게 이원화됐어. 항실제정과 국가제정 이렇게 이원화됐고, 근데 이제 후한 강무대 때는 이원화된 징수를 개편했죠. 그래서 한 곳에 이제 징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종전에 소부에서 이제 했던 국가제정을, 아니 이제 항실제정을 다 대산으로 기속을 시켜. 예, 대산으로.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쓰시면 되는데, 여기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간청이 아니라, 뭐냐면, 간부에, 간청이, 아니라, 관리를, 사료에 나오는 관리를, 언급하면서 쓰시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또는 관리보다는 간직이 낫겠네요. 예, 간직을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처음 하는데, 요번에 기출문제 보니까, 대사동이 찾아보니까 그 간청이 아니더라고요. 간직이더라고. 예. 그래서 이 대사동이 총괄했다는 건 간청이 총괄한 게 아니라 간직이 총괄한 거야. 그래서 요거 좀 수정해서 좀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의미를 이제 민의 지배 방식 측면에서 서술해 보시오. 한나라의 조세 대상은 인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의미는 그 당시 개별 인신 지배 체제 이제 있죠. 손흥민에 대한 개별 인신 체제를 변한 거고 지배 대상이 가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개별적인 것을 상대한다. 그래서 가 단위가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에는 개별적인 상대했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호를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고 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1차 세계대전 관련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자료 A는 이제 1차 세계 정황을 나오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서부전선이 이상 없다라는 그 유명한 소설책이 있어요. 그 소설책이 관련된 내용이죠. 자, 왜냐하면 주요 전장이 1차 세계대전은 동부전선은 있었긴 했지만 러시아가 이제 도중에 혁명이 왔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실제 주요 전장은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전쟁 전에 작성했던 독일의 작전계획 명칭과 내용을 써보고 이 작전 계획이 차질이 있게 된 전투를 자료 A에서 찾아보시오. 자, 일단은 이제 독일은 이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딱 중앙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래서 전쟁이 나면 동쪽에 러시아, 그 다음에 서부 전선에는 영국과 프랑스부터 두 쪽으로부터 양면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제 싸우다 보면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는 인구가 크고 좀 후진적이고 군대 동원력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선 최소한 병력만 놔두고요. 먼저 어디를 공격하죠? 그렇죠. 요 프랑스를 공격해요. 근데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선이 방비가 심하니까 그 당시 이제 벨기에나 네덜란드 쪽으로 해갖고 우회해가지고 프랑스 남쪽으로 공격을 해서 파리를 점령하는 그런 이제 걸 계획을 냈거든요. 이게 슐리펜 작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슐리펜 작전에 따라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했는데 문제는 이 계획이 차질이 있게 돼요. 왜냐면 이제 늦게 동원될 줄 알았던 러시아 군대가 그냥 되게 신속하게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탄네베르크를 지켰던 신덴베르크 장군이 있어. 이 신덴베르크가 나중에 이제 바이메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러시아 제국군을 이제 격퇴를 냈죠.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근데 독일 입장은 비록 이제 러시아 제국을 이제 격퇴를 냈지만 러시아군을 또 다른 후속 부대들 계속 공격을 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서부 전선에 있는 병력들 일부 빼서 동부 전선으로 이렇게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서부 전선의 공격이 어떻게 되죠? 늦춰지죠. 그러면서 이제 지도와 이제 참호전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소모전 양상을 띠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때 그 자료 A에서 찾아보니까 탑립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의 하자가 전투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 한 줄이내 쓰시오.
서부전선은 이제 요때 참원을 서로 파고 한 채의 땅을 쫙 파기 위해서 돌격을 하죠. 그게 앞에서 기관총 세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소모전을 막 해. 그래갖고 보통 한 번 전쟁할 때마다 전투할 때마다 20만, 30만 그 의정부 정도 인구가 그냥 다 징발돼 버리고 그래서 이제 소모전을 해갖고 한 인구가 이제 거의 사상자가 1,000만 명? 양쪽이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중반 인구가 거의 증발됐다고 그래요. 한 세대가 거의 뭐 있었던 애들이 거의 죽고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 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료 B와 관련된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건 참호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있고 많은 전투에서는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전투를 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같은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를 공격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이탈리아가 있죠. 네,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가 북쪽에서 이 오스트리아를 공격을 해요. 공격. 물론 이탈리아는 전략적으로 이제 전력적으로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됐어. 오히려 좀 방해가 됐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견제를 했다. 존재 자체가. 원래 이탈리아는 삼국 동맹이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어야 돼?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편을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연합군 편을 들었죠. 그 이유는 이제 뭐였냐? 그 당시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탈리아는 일단은 강망했어요. 중립을 지키면서 그때 이제 누가 영국과 프랑스가 접근해서 너네들이 우리 편으로 붙으면 그 예전에 이탈리아부터 빼앗겼던 미회복 영토를 다시 회복해주겠다 하면서 하니까 영국과 프랑스 간에 런던 미약을 맺고 이탈리아가 그 당시 그 오스트리아를 공격하게 되죠. 물론 오스트리아 공격을 받고 오스트리아군에서 격퇴당해요. 큰 역할은 별로 하지 못했어요. 2차 세계대전 그렇고 1차 세계대전 때는 또 그렇고 이탈리아군은 진짜 유럽에서 대단한 약체예요. 대단한 약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 때 한글학회에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여기 보면 자료 A는 한글 처음 내면서 한글 접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는 이제 한글 관련된 조선 어학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문제를 보면 자료 기획과 관련된 한글을 발간한 단체는 뭐냐? 조선 어학회 전신이었던 조선연구회와 관련된 거야. 조선연구회. 네. 그런데 이제 조선연구회가 이제 있다가 일본인 단체 중에 조선어를 연구하는 일본인 단체들이 조선어 연구회를 쓰니까 그리고 호칭을 피하기 위해서 혼돈을 피하기 조선어학회로 이름 개칭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연구회나 조선어학회나 똑같은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료 B와 관련된 단체가 일제에 탄압받던 사건의 명칭과 탄압당할 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금해 세계적으로 낙후된 조선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반응기는 문화의 향상과 보급의 큰 선무이다. 급선무다. 그래서 문화를 촉진하는 편,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오타가 맞는데요. 깨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좀 곤치시고요. 중복된 문제니까. 자, 이때 이제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막 만들고 있다가 거의 이제 한 7, 80% 만들고 있는 사이에 무슨 탄압을 받게 되냐면 조선어학회 사건을 탄압받아요.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 당시 국가보안법의 전신이었던 그 당시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받게 되죠.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모이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게 나중에 압수당해가지고 서울역 창고에 버려져요. 나중에 강북구에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게 발견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이제 큰 사전이 때 강북구에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글 큰 사전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정리와 통일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은 아까처럼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 시도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 그 외에도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역사지도와 지리지도의 차이점을 보면 일단 이게 녹색책이 있는데 역사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리지도에 비해서 지리지도는 좀 멀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세밀하게 표시하는 데 있는데 역사지도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 해석하고 편집하는데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제의지도는 시간적 상황을 제시하거나 일부의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어도 특정 시점 사회 형성을 제시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어떤 시간적 상황을 제시하거나 일부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어도 특정한 시점, 어떤 예를 들어 몇 년에 몇 월 달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어디 뭐 학교가 있다, 주요소가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항들 최대한 표시하려고 하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뭐냐면 역사지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정한 기간 상당 지속한 기간을 표현해요. 공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벌써 임진할 때 이제 7년 동안 어떤 과정을 한 지도에 표현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뭐 6.25 전쟁 때 과정을 한 지도나 뭐 몇 개의 지도로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료 B는 뭐와 관련된 건 역사지도의 활용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지도의 활용과 관련돼 갖고 세 가지가 있죠.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데 그 내용.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일단은 첫 번째 경우가 역사적 사실 지리적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 알아도 지역의 어떤 위치를 파악이 어려운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 변화를 시간적 계통으로 도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국경이나 영역의 변화를 표시한 지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형이 한 장의 지도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요거는 두 번째 유형이야. 그래갖고 일정의 공간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죠. 되게 한 장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이게 표시하면 이제 좀 약간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네 장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지도를 여기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했네요. 편집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올릴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자료 B를 통해서 그 당시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 변화를 시간적 계통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그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그 공간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계통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자료 B에서 가 지도를 나와 같이 제시한 이유를 쓰시오. 요거 지도를 이제 보지 마시고 잠깐 한 장만 제시한 걸 이렇게 네 장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제시했던 건 뭐냐면, 자, 그거는 이제 그 한 장의 지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담아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아서 깔끔하게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몇 개의 제도, 몇 장의 지도를 통해서 나눠주면 상당히 이해하기 쉽고 깔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네, 다음에 이제 실차, 6차죠. 6차 모의고사 해서 이제 뵙겠습니다.